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7시 27분쯤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 지진의 여진이며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여 분 뒤인 7시 42분쯤에는 규모 2.3의 지진이 또 발생해 포항 지진의 규모 2 이상 여진은 75회로 늘었습니다. 성탄절 또다시 규모 3.5 여진이 강타한 포항시 흥해읍에서는 잠잠했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열발전소 등 안전대책을 하루빨리 세우고 근본적인 주거 문제 해결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탄절 여진 이후 첫 흥해 장날, 지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평화롭던 휴일 오후, 또다시 규모 3.5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지난달의 악몽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게 참 사람 안 불안하게도 잘 되시면 좋지만 그게 땅속에 하는 일이라가 뭐 약속이 있나 뭐 정해진 것도 없고 하니까 좀 불안하지. 저녁 것도 겁나고 나 혼자 있거든. 지난달 강진 이후 여러 조치가 쏟아졌지만 근본적인 안전대책과 피해 복구 방법은 아직도 나오지 않아 막막한 심정입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을 밝히는 데는 정말 포항의 지도자들이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들은 지열발전소와 탄소 포집 저장 시설에 대한 위험성 조사와 즉각적인 폐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진앙지 인근 1,9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정밀 점검 결과가 나오면서 주거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아직도 대피소와 친지 등 집 밖을 떠돌고 있는 한 아파트는 최근 정밀 점검 결과에서 사용 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대적인 보수 보강에 나서야 하지만 경미한 피해인 소파에 해당돼 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균열간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틈이 더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판정이 내려져서 저희들 주민들은 그 부분을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 지진이 평범한 일상을 언제든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크게 높아졌지만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납품 지진관측 장비를 담합 입찰한 희송지오텍과 GDN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8,5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조달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9건, 78억 원 상당의 지진관측 장비 구매 설치와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GDN을 대신해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해 전달했고 GDN은 희송지오텍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희송지오텍이 낙찰받도록 했습니다. 지진 피해 이주민을 위한 조립식 주택 10석동이 추가로 설치돼 12가구 34명이 이주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58세대 152명이 조립식 주택의 새 거처를 마련했으며 포항시는 향후 희망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립식 주택은 소규모 일반 주택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고령자와 농업 등의 목적으로 현 주거지에서 살기를 원하거나 가까운 곳에 살면서 주택을 보수 보강하려는 이재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김성욱 집안정보연구소장을 초청해 포항과 경주 지진 발생 원인 등에 대한 강연을 열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번 포항 지진은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축적된 응력이 분출되는 과정에서 울산에서 영덕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퇴적 분지의 내부 단층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동해안 퇴적 분지를 중심으로 활성 단층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포항에 이어 영덕에서도 상품권 발행이 추진됩니다.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모두 17억 5천만 원이며 가맹점 모집과 취급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초 출시 예정입니다.
상품권 사용 시 할인율은 출시 직후인 내년 2월과 명절 특판 기간은 5%, 나머지 기간은 3%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포항 지역 상가를 돕기 위해 연말에 12억 원의 자금을 집행합니다. 지진 이후 포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4억 1천만 원의 직원 특별 간담회비를 편성해 회식비와 전통시장 장보기에 사용하도록 했고, 포항사랑 상품권 8억 원어치를 구매해 임직원 7,900여 명에게 10만 원씩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포항제철소는 이와는 별도로 올해 1월 포항사랑 상품권 23억 원을 구매하기로 포항시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통폐합 학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44개 학교에 175억 원의 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폐합 학교 경쟁력 강화 사업은 급식 시설 확충 등 시설 교육 환경 개선과 함께 특기 적성 교육,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숙사 운영과 통학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경북도교육청은 통폐합된 소규모 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2,600여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자투리 시간 거래소가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자투리 시간 거래소는 포항시가 발굴한 지역 특화 일자리 발굴 사업으로 주부나 청년, 노인층 등 단시간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로 인력 풀을 구성하고 농촌 일손이나 편의점, 식당 등 수요처의 상황을 확인해 실시간으로 매칭해주는 플랫폼입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업종별로 구직자 수요를 조사해 직업교육과 자격증반,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꽤 포근한 날씨를 보였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졌는데요. 내일은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눈을 뜨기가 힘들 정도였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이 영하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이 되면서 7에서 8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꽤 포근하겠습니다. 바람은 내일까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울릉도와 독도 1에서 3cm입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오전에 해제가 될 예정인데요. 높은 물결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은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하 4도, 영덕 영하 5도, 포항 영하 2도, 경주 영하 6도입니다. 낮에는 울진과 포항, 경주가 8도, 영덕이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가끔 눈이 오겠고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도, 독도 3도, 한낮에는 울릉도 4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아침 기온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국회 정보위원장 강석호 국회의원 2천만 원, 경주 우방명사마을 입주자 대표회장 김의진회 입주민 일동 100만 원, 경주 보문민속식당 최경애 대표 100만 원, 경주시 안강생활탁구회 회원 일동 50만 원, 축산면 만석선구점, 축산면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일동 각각 30만 원, 대한노인회 축산면 분회 20만 원, 축산면 고곡1, 2 경로회 15만 원, 축산면 축산 1위 경로회, 축산 1, 2 경로회 각각 10만 원, 축산면 칠성 1위 김광명씨, 상원리 장세환 이장 각각 10만 원, 대일건축 김용택씨, 축산면 상원리 경로회 각각 10만 원, 축산면 고곡 1위 분여회 김간의 식당 박미주씨 각각 10만 원, 축산면 도곡 1, 2 분여회 남숙희 회장, 축산면 국제상회 각각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가 관내 180여 사과 재배 농가로부터 사과를 제출받아 당도와 산도, 모양 등 6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당도가 고품질 기준인 14브릭스를 만족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4브릭스 이상 사과 비율이 60%로 지난해 대비 6% 증가했습니다. 현재 포항 지역에는 1,200여 농가가 1,100여 헥타르에서 연간 2만여 톤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데 도내 북부지방보다 1개월 정도 재배 기간이 길어 일조량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수원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올해 마지막 공연이 오늘 저녁 8시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우리나라 대표 비올리스트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출연해 비올라의 정수를 선보이게 됩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경주문화재단과 협약을 하고 회당 5천만 원, 연간 6억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송년음악회는 내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데 가수 웅산과 테너 루이스 초이 등이 무대에 서고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려던 강신성일은 건강이 좋지 않아 출연을 취소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정해 발표했습니다. 중소제조업 전용 스마트 팩토리 모델 개발과 자율주행, 인공지능, 신약 개발 등이 포함됐는데 기업체 연구원과 대학 교수를 주축으로 한 경북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와 실행위원회가 이들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7대 과제를 실현하는 데 연구 개발비 2,9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국비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올 하반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포항 광동테크와 울진 디유푸드 등 도내 7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난 7개월 동안 신규 고용 인원과 정규직 채용 비율, 인턴 사원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지원과 해외 마케팅 대상업체 우선 선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